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수업을 맡은 최민수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리눅스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에 관해서 중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영상 시청 후에 저한테 뭐 따로 개인톡을 남기시든지 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강의할 내용은요. 이번 차시에서 설명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리눅스 기초 부분 그리고 VIM을 쓰는 방법, GCC를 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강의 내용은요. 리눅스에서 뭐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눅스에서 기초 영어 그리고 기초 명령어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VIM이라고 그리고 GC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운영체제 구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운영체제란 프로그램 자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어, 제가 저번 수업 때 말했지 싶은데 운영체제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 아니면 아이폰 OS 그리고 뭐 윈도우나 맥 OS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리눅스라는 게 있겠죠. 리눅스라는 게 원래 유닉스라는 거에서 출발한 건데 그래서 운영체제 구조는 사실상 같다고 해도 무방해요. 일단 우리가 뭐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가장 밖의 영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걸 쉘이 내부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명령은 쉘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쉘을 통해서 시스템 호출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에 커널이 존재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말 그대로 지구의 내핵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운영체제라는 것의 모든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호출이란 거는 커널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기능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커널이 무슨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문자 A를 출력해줘 라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커널이 그걸 실행하면 시스템 호출 쪽에서 뭘 실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에 대한 코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시스템 콜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 라는 게 있다 칩시다. 커널이 이걸 실행하면 아니 커널이 이걸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헬로 월드에 대한 코드가 쫙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쉘은 사용자와 OS 즉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사용자들이 명령어를 쉘한테 줘요. 그럼 쉘이라는 게 그걸 해석해서 뭐 시스템 호출이 필요하면 그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일단 커널의 역할을 뭐 간단하게 알아보면 뭐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주변 장치, 통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쉘이에요. 쉘은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중간 역할, 아까 말한 대로이고요. 네, 주 역할이 명령어 처리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합니다. 즉 명령어 해석기라고 하고 있어요. 쉘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본쉘, C쉘, 콘쉘, 배시쉘 여러 가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예, 지금 리눅스를 다 깔아서 퍼티 실행까지 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 다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퍼티를 실행하면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죠. 이게 여기 있는 배시쉘이에요.
이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쉘이 구동 중이라는 거고, 쉘에 뭐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넣으면 지금 제가 ls라는 명령을 쳐서 a.text라고 출력이 됐죠. 이게 우리가 ls란 명령을 한 거고요. 이걸 해석해서 쉘이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시켰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쉘 모양 꼭 이렇게 달러 표시인 건 아니고요. 쉘마다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쉘마다 명령어가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쓰는 건 배시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초 명령어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뭐 date나 host name, uname, who 같은 게 있죠. date를 입력하면 이렇게 현재 시간에 나와요. 지금 제가 10시 41분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Sunday, July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host name 그리고 unam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뭐 설정하는 게 있죠. 이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리눅스도 설치할 때 똑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해커스쿨이라는 곳에서 만든 간단하게 이런 실습용으로 만들어진 용량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실제 실습에서 뭐 우분투나 센토OS 같은 다른 운영체제를 쓰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후가 있죠. 후는 지금 현재 이 시어 서버 시스템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아마 이렇게 똑같이 뜨실 거예요. 루트는 우리가 VM웨어로 리눅스를 설치를 하셨죠, 다들. 네, 그 계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티를 통해서 여기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게스트란 계정을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제가 볼드 2개를 쳐놨는데요. 네, ls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라는 거는 화면을 정리하고 첫째 줄에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건데요. ls를 해봅시다. ls 제가 뭐 아까 테스트를 하다가 a.tex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렇게 뭐 어디 있던 문구 하나를 끌고 온 거예요. 텍스트 파일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명령어를 여러 개 쓰다 보면 이렇게 지금 창이 더러워지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클리어예요. 클리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게 싹 다 사라지고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이렇게 그만큼 뭐 엔터를 쳐준다고 해야 되나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패스워드나 매뉴얼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S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LS는 리스트 세그먼트라는 그 약자예요. 간단하게 리스트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결국 하는 거는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을 리스트로 출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 파일 탐색기 같은 거 보면 정렬이나 자세히 보기 같은 옵션이 있죠.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합니다. 일단 여기 적힌 대로 ls-l을 치면 파일의 상세 정보를 출력해 주고요. ls-a를 치면 숨겨진 파일을 모두 표시해요. 그리고 이때 출력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D라는 게 있는데 D가 있으면 폴더 아니면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쳐봅시다. ls-l 자, 아까 제가 ls를 쳤을 때 a.text가 나왔죠. 네, 이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ls-a 이렇게 하면 지금 안에 이제 숨어 있는 파일들 이런 것도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 합성해서 쓸 수 있어요. 보통 ls-al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A 옵션이랑 L 옵션이랑 동시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왼쪽에 D가 있으면 폴더라고 했죠. 이 점이랑 점점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일단 이 점과 점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폴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크 디렉토리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al 하면 방금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폴더가 여기 있어요.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여기 앞에 보면 D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계층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이 또 존재를 해요. 절대 경로명이라고 하고 상대 경로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를 출력하는 게 pwd라고 있거든요. pwd를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페이지가 홈의 게스트란 폴더예요. 만약에 이 지금 테스트라는 이 폴더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cd란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쳐보면 홈의 게스트의 테스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경로명을 출력을 하는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경로명 출력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 이러고 싶을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경로를 전부 다 적어준다. 이거는 당연히 손실이잖아요. 시간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런 절대 경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라는 거는 요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둘 다 지원해 줍니다. 절대 경로는 아까 나온 것처럼 루트는 요 앞에 요거 슬러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슬러시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서 홈 게스트 테스트 이렇게 이거까지 전부 표기하는 게 절대 경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홈에서 게스트란 폴더에 있다 칩시다. 그때 요거 테스트란 폴더를 가리키고 싶을 때 테스트 폴더죠. 이걸 가리키고 싶을 때 상대 경로명으로 적게 되면 그냥 현재 작업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경로 이름을 적는 걸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현재 위치는 뭐 없거나 아니면 점 슬래시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상위 디렉토리는 점점 슬래시예요.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점이랑 점점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점이랑 점점이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디렉토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은 현재 디렉토리, 지금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일단 나타내 볼게요. 이게 실제 시스템에서 지금 이런 건 아니고 예시예요, 하나의. 현재 위치가 유저 1일 때 유닉스의 위치를 한번 표기해 봅시다. 방금 배웠던 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일단 한번 다들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위치가 유저 1일 때 유닉스는 어떻게 가리켜야 되는가. 여러분이 일단 멈춰서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경로는 루트에서 홈에서 유저 1 리눅스까지 그럼 이렇게 와서 이걸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 경로로 나타낸다면 지금 어차피 유저 1에 있으니까 점을 찍고 슬러시 유닉스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없어도 돼요. 예.
이렇게 표기할 때가 있고 표기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홈 디렉토리랑 작업 디렉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예요. 우리가 뭐 폴더 안에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겠죠. 폴더 안에 들어갈 때마다 현재 위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작업 디렉토리를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하고, 그리고 홈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마다 별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도 동일한데 그냥 리눅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자들이 보이죠? 이게 다 사용자 이름이에요. 사용자 이름이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여기에 계정을 만들면 여기 홈이라는 이 폴더 안에 자신의 계정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로그인할 때 게스트로 로그인했죠. 그래서 게스트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이 폴더는 로그인하면 바로 자동으로 여기로 이동해요. 우리가 뭐 이전엔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긴 한데 바로 여기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 직후에는 작업 디렉토리란 홈 디렉토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한 직후에는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 했던 이제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pwd는 print working 디렉토리예요. 현재 내가 있는 위치, 작업 디렉토리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게스트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들어갔던 폴더 이름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게스트 한번 치우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게스트란 폴더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폴더로 이동을 할 때는 뭐 GUI 환경, 그러니까 그래픽 UI 환경에서는 우리가 뭐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바로 그 폴더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리눅스 기본 터미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문자 UI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이렇게 문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d 테스트 이쪽으로 가면 테스트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거면 제가 점점을 하면 부모 디렉토리를 아까 가리킨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LS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생성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cd 점점을 하고 pwd를 한번 쳐봅시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홈으로 이동을 했고 LS를 하면 다른 사용자들 자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cd에서 다시 게스트, 우리 원래의 홈 폴더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 사용법은 여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냥 미지정 시 홈으로 이동돼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cd를 너무 많이 해서 루트로 갖다 칩시다. 루트로 가는데 그냥 cd 해주면 바로 그냥 우리가 원래 있었던 홈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pwd를 쳐보면 우리의 홈 디렉토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레벨 1이라고 해서 그 아이디로 지금 들어간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pw 치면 지금 홈을 알려주고요. 폴더명을 치면 이동이 가능하고, 홈에서 레벨 1 폴더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명령으로 부모 디렉토리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도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출력을 보면 뭐 레벨 10으로 바꿉시다. cd 홈 레벨 10 이렇게 하면 레벨 10 폴더로 이동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썼던 뭐 mkdir 같은 게 있네요. 이거는 기본 명령어예요. mkdir은 디렉터리를 생성할 수 있고, rmdir은 디렉터리를 삭제하고, copy는 copy ab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복사할 대상이고, 이게 복사된 후의 파일 이름이고, 그리고 rm이란 걸로 그냥 파일 자체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move로 이름 변경 혹은 잘라내기 붙여넣기예요. 이건 원래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인데 구현된 형태가 이름 변경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디렉토리를 한번 내봅시다. 디렉토리 이번에는 이름을 abc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레벨 10 폴더잖아요. 우리가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뭐 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cd로 홈폴더로 들어오고 클리어를 일단 깨끗하게 지우고 kdir abc 그러면 여기 abc 폴더가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cd abc 방금 만든 폴더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냥 요거 자기를 가리키는 거랑 번호 가리키는 거랑 요거 두 개만 존재합니다. 자, 일단 cd로 돌아가고 자 abc를 그럼 지워봅시다. rmdir abc 네, 이렇게 삭제가 되었죠. 아주 간단하게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cp랑 rm을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cat 고등호 그 다음에 temp.txt 그럼 여기 이제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뭐 원하는 걸 쓰세요. 원하는 걸 쓰고 엔터 하면서 쓰다가 이렇게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로우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temp.txt가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s-al 해서 한번 봅시다. temp.txt 여기 보면 여기 날짜 직전에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든 파일의 크기예요. 크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31이라고 돼 있죠. 바이트 크기입니다. 31바이트만큼 제가 생성을 했고 다시 클리어를 하고 카피를 해봅시다. 방금 만들었던 거 이름이 temp.txt죠. cd temp.txt 그리고 tp.txt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ls를 하면 네, 이렇게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 네, 1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저희는 원하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제 템프가 TP로 이렇게 싹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사된 걸 한번 지워봅시다. rm tp.txt 그리고 rs-l tp가 사라졌죠. 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v가 아까 이름 변경이나 잘라내기 붙여넣기라고 했죠. mv temp.txt temp.txt 이렇게 변경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템프가
TP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 그대로고 용량도 똑같고 다 똑같죠. 적혀 있는 게.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했던 캣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클리어를 일단 한번 해주고, 저는 일단 캣은 파일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일을 미지정하면 그냥 키보드로 타이핑한 걸 그냥 출력해 주는 거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응용해서 캣으로 간단한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tp.txt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려면 cat tp.txt 이렇게 하면 방금 제가 친 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캣을 뭐 미지정한다, 이것도 그냥 계속 해요. 엔터를 할 때마다 첫 단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종료를 하시려면 컨트롤 C를 이렇게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한번 봅시다. more head tail이란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그 이상의 파일을 입력받을 수 있고,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출력하고, 다음 페이지를 볼 때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키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실습하기가 애매한데, 아주 좋은 예시가 있네요. 이제 뭘 하고 우리가 만든 텍스트를 봅시다.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출력이 되냐 하면 이거는 뭐 이 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 페이지 출력이 되는 건데, 좀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냥 자, cat 부등호 a.txt 제가 이미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하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넘을 때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봐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정도 넘어갔다 싶으면 컨트롤 D, 아까 제가 말했던 컨트롤 C는 강제 종료고, 이거는 아까 그냥 캣을 실행했을 때 썼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 작업을 남길 게 아니니까 그냥 컨트롤 C를 했고, 컨트롤 D는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ls-l을 해보면 이제 A가 123바이트 좀 크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a.txt 이렇게 출력을 하면 바로 끝까지 다 출력돼요.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던 게 다 씹히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꼭 위로 올려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more이란 명령어를 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페이지에 맞게 딱 출력을 해주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리고 끝까지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아니면 Q를 눌러서 바로 종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파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head a.txt 헤드 명령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앞부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일은 뒷부분을 출력하는 거고요. 헤드를 하면 딱 10개 이렇게 앞에서 10개만 딱 출력을 하고, 테일을 봅시다. 네, 테일을 하면 뒤에서 딱 10개만 이렇게 10줄로 출력이 됩니다. 이 줄수는 이렇게 옵션 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숫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서 출력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만 한번 해볼까요? 테일만 두 줄만 해봅시다. 그냥 Z랑 AFSD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이거는 제가 실습한다고 미리 다 알려드렸네요. 이게 출력 재지정이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명령어를 이렇게 하면 이걸 모니터에 바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등호 같은 기호들을 이용해서 나는 이 명령어로 입력한 내용을 모니터에 즉각 바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하겠다, 이쪽으로 출력을 넘기겠다 해서 출력 대지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등호를 써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그냥 헬로 월드가 적힌 파일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봅시다. 클리어를 한번 하고 cat 부등호 hello.text.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뒤에 제가 텍스트를 붙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리눅스는 확장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윈도우에서 컴퓨터를 보면 뭐 EXE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확장자를 쓴 이유가 확장자 쓰면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아보기도 편하니까 자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확장자 없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헬로. 여기 헬로 월드. 그리고 컨트롤 D. 아이고.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이 이렇게 헬로라고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cat 헬로 하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파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저희가 ls 명령어를 배웠었죠. ls-al 같이 출력을 하면 지금 있는 형태와 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이건 일단 제가 레벨 1 계정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뭐가 많이 뜨죠. 이 예를 들어 요 힌트라는 파일을 예를 들어 보면 앞에 뭔가 영어가 적혀 있고 숫자 그리고 뭐 루트라는 이름, 이거는 제가 용량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있죠. 이거가 파일에 대해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봅시다. 제가 방금 봤던 것 중에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힌트라는 파일이고 하나는 tmp라는 폴더입니다. 이게 왜 폴더냐면 이 앞에 D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일 앞쪽에 D라고 적혀 있는 요거는 디렉토리로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요런 문자열들은 권한을 의미해요. 권한. 그리고 두 번째는 링크된 파일의 수. 이 링크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생기죠. 그 바로가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파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온 거는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게 리눅스에는 그룹이랑 유저라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룹, 그냥 유저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전에 말했다시피 파일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생성 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일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퍼미션, 요 권한부터 살펴봅시다. 이제 권한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권한이냐면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에요. 근데 이게 디렉토리일 경우에는 디렉토리 내 파일명을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가, 탐색을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가,
게 읽기, 쓰기, 실행과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파일일 경우 제가 이렇게 다시 써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이 권한이 3번씩 중첩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지금 요 힌트라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실행할 수는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룹 권한은 이 소유자 말고 같은 그룹에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줄 건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읽기 권한만 있네요. 쓰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사용자 권한. 기타 사용자 권한이 보면 여기 리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자, LSNS를 네, 여기 보시면 기타 사용자 권한에 리드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게스트지만 게스트로 로그인했지만 이 파일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힌트를 해봅시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히죠. 네,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밑에 여기 디렉토리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소유자 권한, 그룹 권한, 기타 사용자 권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권한이란 게 있다면 당연히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는 chmod, change mode라고 대충 저는 그렇게 읽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r이라는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이게 하위에 있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에도 똑같이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리커전 그러니까 제기랑 똑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제기랑 똑같기 때문에 R 옵션이라고 보통 다른 명령어에서 다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R로 우리가 변경한다고 적읍시다. 이게 이제 진수 변환을 한번 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만약에 바꾸려고 하는 건 1이고 그리고 없는 거는 0이고 이렇게 해서 RW 다시는 110이 되고, 이거를 다시 8진수로 변환해 봅시다. 8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1, 2, 4, 5, 6, 6이죠. 이것도 6이고 1, 2, 4, 4죠. 664가 돼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용 권한은 664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할 때 chmod 664 cs1.txt 이렇게 적어주면 이 cs1.txt란 파일이 권한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출력 재지정이란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표준 출력이 원래 디스플레이 출력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여기 여기 뭐가 출력되는 거 있죠. 이게 표준 출력으로 원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명령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값을 표준 출력으로 뭐 그냥 바로 출력하고 끝내지 말고 그냥 뭐 다른 파일에 그 내용 전부 저장하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cat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부등호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cat은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cat이라고 이렇게만 적으면 이게 제가 뭐라 했죠? 네, 제가 입력한 거 그대로 출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걸 그대로 출력하지 말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지 말고 파일로 이렇게 넘겨라 하면 이렇게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캣 자체의 원래 기능은 파일을 연결해서 출력한 거예요. 네. CD에서 홈으로 간 다음에 제가 그때 tp.txt랑 tp.txt 이렇게 출력을 했고 헬로 하면 이렇게 파일을 두 개 한번 만들었어요. 이거를 원래 캣의 기능을 활용하면 tp.txt 그리고 그냥 여기 뒤에 헬로 이렇게 치면 그냥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출력시키는 거예요. 네, 이걸 응용하면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다른 파일로 이렇게 출력 재지정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hello HLO2 라고 하고 네, 생성된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 재지정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 추가를 볼 거예요. 부등을 이렇게 두 번 쓰면 명령어를 통해서 나오는 표준 출력을 디스플레이 말고 기존 파일에 추가하는 거예요. 전이랑 달라지는 게 그냥 앞에 거는 재지정하는 거고 추가할 수가 있어요. 깃을 통해서 파일 추가 작성할 때 주로 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헬로2를 만들었죠. 일단 클리어하고 캣 이렇게 하고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고 D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cat hello2 하면 원래 만약에 cat을 그냥 부동어를 하나만 썼으면 이게 덮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어를 두 개 써가지고 추가 append 기능을 수행해서 기존에 있던 거 놔두고 그 뒤에 문자열을 추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출력 재지정도 있으면 당연히 입력 재지정도 있습니다. 입력 재지정은 뭐냐? 우리의 표준 입력이 키보드예요. 우리가 뭐 쉘에 명령할 때마다 키보드 썼죠? 근데 표준 입력을 키보드로 하지 말고 명령어에 입력돼야 할 것을 파일에서 바꿉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워드 카운터 명령어를 쓸 때 사용하는데 사실 워드 카운터가 이 파일에 대해서 라인이 몇 개인지 단어가 몇 개인지 문자 수가 몇 개인지 출력해 준 건데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위에 파일을 그대로 출력해 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줄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단어가 8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띄어쓰기 단위로 있습니다. 8단어고 총 문자 수는 50부자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여기 인자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워드 카운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문자열이 이렇게 넘어와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보통 스크립트를 뭐 코드 같은 걸 넘길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파이프예요. 파이프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 만약에 이제 로그인된 사용자를 확인하고 이걸 정렬해서 보고 싶다라고 합시다. who라는 명령어 있죠. 이게 뭐였냐면 현재 로그인한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일단 접속한 건 지금 2명뿐인데 이렇게 루트랑 게스트, 부티의 게스트 요거 2개뿐인데 만약에 이걸 정렬하고 보고 싶다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요거뿐입니다. who를 출력 재지정을 이용해서 또 텍스트로 저장해요. 그리고
이걸 이 텍스트 파일을 또 입력 재지정해서 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sort라는 명령어죠. 명령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출력이 되긴 되겠죠. 출력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겹칠 수 있는 파이프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명령어 1의 출력을 받아서 이걸 명령어 2에 입력할 때 바로 사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요 번거로운 걸 간단하게 여러분 C 언어에서 all 쓸 때 아시죠? Shift 1 원화 표시하고 그 다음에 salt 이렇게 적으면 네, 쉽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grep이란 명령어예요. 이게 뭐냐면 문자열을 검색하는 명령어인데 그러니까 입력으로 이제 문자열이 많이 전달되죠. 그거 중에서 그 내용들 중에서 특정 뭐를 찾고 싶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단독으로는 잘 안 쓰여요. 이 파이프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걸 편하게 보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패턴이 좀 있어요. 이게 옵션 대신에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i 옵션을 넣으면 대서 문자를 무시하고 뭐 L을 넣으면 파이준 출력 뭐 다시 N을 넣으면 줄번호로 출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제가 직접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일단 요거는 그랩을 혼자 쓴 거예요. 혼자 잘 안 쓰는데 이렇게는 지금 a.txt란 파일에서 그랩을 하고 있어요. 다시 n을 넣으면 요 앞에 몇 번째 줄인지 그거까지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서 with라는 걸 검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옵션을 안 줬죠. 여기 보면 앞에 봅시다. 앞에 보면 패턴이 하나로 된 단어만 검색한다. 이걸 하면요. 무조건 with라는 그 독립된 단어가 있는 것만 검색하는데 이렇게 W 옵션 없이 하면 그냥 with랑 without 같이 이런 거 안에 with가 있죠. 이러면 다 검색돼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ni 옵션을 줬어요. n은 방금 말했듯이 각 줄의 줄번호도 한 개 출력한 거고 i는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검색한 거다. 그래서 when을 검색하면 이제 앞에 캐피탈 문자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검색이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지금 with나 when 같이 그냥 문자를 우리가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정규 표현식이라고 나는 예를 들어 with 말고 wi로 시작하는 단어를 뭐든지 잡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이제 리눅스 grep 뭐 정규 표현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잘 된 블로그가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안의 내용을 찾는 건 봤으니까 그러면 파일들 중에서 검색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파일 찾기 명령어인 find입니다. find는 옵션의 검색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 디렉터리 아래에 해당되는 파일을 모두 찾아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한데 일단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일단 find 명령어를 쓰고 이제 시작할 디렉토리를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디렉토리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이 물결표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홈 디렉토리에서 살 때는 이렇게 물결을 넣어주시면 되고 현재 디렉토리는 점
그리고 절대 경로로 여기 경로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위치가 지금 home.guest죠. home.guest일 때는 그냥 여기 이렇게 home.guest 요걸 전부 이렇게 적어줘도 그러면 현재 경로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러시 하나만 넣는 거는 루트부터 검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모든 파일,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에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 경로. 지금 봅시다. 지금 제가 예전에 테스트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랩 테스트 이렇게 하면 요 테스트라는 폴더에서 아래에 있는 거 전부에서 검색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디렉토리는 이 정도 하고 옵션을 한번 봅시다. 옵션이 진짜 많아요. 뭐 당연하죠. 애초에 파일에 대한 정보가 애초에 많았잖아요. 이름, 종류, 뭐 수정 시간, 생성 시간, 그리고 이거 사용자, 그룹, 크기, 뭐 기준 시간도 잡을 수 있고 검색 범위도 이렇게. 원래 전부에서 찾다 했는데 서브 디렉토리에 내려가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권한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잘 보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임이랑 이거예요. 권한, 퍼미션.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네임은 뭐 당연히 그냥 다시 네임 적고 그냥 파일 이름 적고 그러면 그냥 검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요 사용 권한 쪽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옵션 중에서 보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퍼미션 옵션입니다. 여기 보면 find 다시 permission 다시 4000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요 4000이라는 숫자는 제껴두고 앞에 있는 부호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4000 입력하면 요거랑 똑같은 권한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4000이면 적어도 이 권한을 찾는 거고요. 슬러시나 플러스를 하면 이 권한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그냥 숫자 4자리가 권한이 지금까지 3자리라고 봤던 것 같은데 왜 4자리지 하실 것 같아서 일단 3자리로 예시를 들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찾고 싶은 권한이 603 권한이라고 합시다. 603 권한은 뭐냐? 이건 잘못된 거고요. 1, 2, 4, 4, 2 다음 6이죠. RW고요. 0이니까 권한이 중간 그룹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other 유저들한테는 라이트랑 읽기는 불가능한데 라이트랑 execute는 가능해요. 좀 특이한 건 아니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603만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이 권한이랑 똑같은 걸 가진 파일을 찾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적어도 이거 이상의 권한을 가진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은 여기 1로 돼 있는 요런 부분은 만족하면서 이것보다 권한이 더 많은 거를 찾겠죠. 만약에 뭐 RW, X 라던가 뭐 중간에 그룹 권한이 있다던가 이런 파일들. 그리고 슬래시 플러스는 이 권한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같은 거. 모든 것 중에서. 네, 그렇게 검색하는 겁니다. 보통 밑에 건 잘 안 쓰고요. 이거 두 개를 아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4000 네 글자가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왜 자주 쓰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앞에 이 4 때문이에요. 4는 sen uid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리눅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특수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권한이 세 자리가 있어요. 요 세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자리. 그 외에 이제 특수 권한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안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4 SenUID라는 겁니다. SenUID가 뭐냐? 이제 시스템 관리자, 즉 슈퍼 유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만 그 파일의 소유자 권한으로 잠깐 실행되는 거예요. 즉 이제 실행하는 동안은 이 파일 소유자 권한을 잠깐 빌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네, 패스워드 변경이 있겠네요. 패스워드 변경이 제일 간단한 예시인데 패스워드 변경은 다른 사용자가 내 걸 변경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권한이 최종 관리자, 슈퍼유저, 즉 루트한테만 있습니다. 루트한테 있는 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스워드 변경이라는. 근데 당연히 소유자 뭐 그룹도 다 루트 거겠죠. 그리고 뭐 아더는 권한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접근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걸 모든 사용자한테 풀어버리자니 그러면 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 비밀번호 다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ndUID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실행을 할 때만 잠깐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앞에서 특수 권한을 4가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파일은 실행했을 때 그 파일의 소유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SendUID가 걸려 있고요. 만약 이 파일 권한이 777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달리 말해서 4777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find minus permission minus 4000 이건 무슨 의미냐? 이제 검색을 하는데 권한이 SendUID가 걸려있는 파일을 모두 검색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SendUID 걸려있는 파일에서 보안 취약점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파일들 중에 내가 최근에 못 본 파일이나 내가 만든 거 아닌 파일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백도어다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명령어 이제 마지막 이제 리눅스에는 로그 파일이랑 설정 파일이란 게 있어요. 이제 뭐 UTMP, BTMP 뭐 등등등등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UTMP는 현재 로그인한 상태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 파일이에요. 그리고 파일 위치는 여기 있는데 캣으로 바로 보면 깨지고요. W나 who 같은 이런 명령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명령어 이용해서 누가 들어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뭐 이 유저가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 아닌데 들어와 있다. 그럼 뭐 다른 해킹이나 계정 탈취 뭐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 파일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who는 우리가 아까 해봤고요. 이제 w라는 게 있는데 w는 이제 둘 다 보여주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금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가 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명령어마다 보여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썼던 wh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사용자 이름이랑 뭐 연결 정보나 날짜 그거 IP 이렇게만 나왔는데 W를 이용하면 업타임이 나오고 뭐 지금 현재 사용자까지 나오고 그리고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로그인한 시각이 나와요. 시간 말고 시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언제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간만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들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유후 타임 네, 요거도 나오고 그리고 CPU를 얼마나 굴렸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어가 뭔지 여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 다 한 서버에 들어와서 만약에 실습을 했었다 그러면 심심해서 W 눌러보면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지금 뭐 무슨 명령어를 쳐보고 있다, 어디까지 공부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로그에 찍힙니다. 네, TMP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BTMP를 봅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로그인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 파일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뭐 홈페이지 사이트 가입할 때 아이디 비번 기억 안 나면 될 때까지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커들도 하는 게 비슷해요. 브루트포스라고 무작위 대입이란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게 BTMP라고 이 파일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last D 명령어로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한테 깔린 리눅스로는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리눅스 파일을 실습하게 되면 그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CCT라고 아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쳤던 명령어가 뭔지 알 수 있다 했죠. 요거는 로그인이나 모든 사용자가 로그인 아웃 할 때까지 입력한 명령어를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은 안 돼 있고 나중에 그 명령어가 또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이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나중에 실습, 우분투나 센토스 같은 거를 사용할 때 그때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일단 원래 VIM과 GCC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수업 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올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숙제를 오늘 했던 내용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